네, 반갑습니다.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가 자랑을 맡게 됐습니다. 저희 개인을 모이고요. 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KBS가 발전되고 우리나라 언론이 좀 일치월장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는데 왜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이제 그런 우리 헌법이요. 9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부분 정치공학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그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얘기하기 전에 우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철 변호사입니다. 언론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규형 저희 KBS 이사 문수대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성창경 KBS 공영노조 이경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홍두표 사장이요. 1994년 9월 11일 겁니다. 그때 KBS 공영방송에 원년호를 선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KBS 수신료가 정규로 붙어갔어요. 붙어갔는데 그게 잘된 거냐인가 하는 거 지금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나가지고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영국의 BBC 방송의 잔 루이스라는 아주 16년간을 BBC를 자꾸 흔들면서 가치관을 확립시킨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걸 참 윤리적으로도 이혼하면 BBC가 얼마나 그리고 노조 경험이 있거나 거기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제어시켜요. 우리 지금 KBS 본부장하고 국장들 이상 노조 출신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코미디언이 시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면서 인연까지 하는 그런 KBS가 오는데 지금 시청료가 한전에 붙어 있습니다. 한전은 지금요 작년 그 수입이 5조 원이 줄었어요. 적자가 1조 원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하면 60%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 하는데 19%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한전, 그러니까 한전은 때로는 산업화에 아주 중추입니다. 자, 그리고 KBS는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그리고 한전에 붙어 있으니까 한전의 그 민주적 기본 질서, 독립, 자유 이거 또 그 폐지되는 게 KBS가 고스란히 그걸 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토론에서 과연 KBS가 그 한전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까지 다 정신을 이게 좌우해 그런 KBS가 그까지 다 끌어안고 계속 할 건가 하는 고민을 이번 토론회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발제를 한 15분 정도 하시고요. 발제 후에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토론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 그래요. 토론회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제자가 한 15분 하시고 간단한 토론하고 토론자가 계속해서 하고 종합 토론자는 10분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임채경 선생님께서 같이 하시죠. KBS 공정거래 수신료 징수 개선 방안의 내용입니다. 원고가 나와 있으니까 원고를 중심으로 하는데 세 가지 쟁점, 큰 쟁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공정성 원칙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공정성의 실태를 얘기하겠고요. 세 번째는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논의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프린터물의 2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영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이 공영방송의 현실.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얘기된 게 공정성 원칙입니다. 공정성 원칙이 얘기되면은 그 책무 수행에서 결국 독립이 요구됩니다. 정치나 시장 권력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방송 내부의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은 공정성으로 이어지고 공정성은 방송의 독립성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세 가지 정도의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 논의라고 해가지고 이 공영방송 이사진의 그 선정 방법과 사장 선임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그 편성의 논의입니다. 왼쪽으로는 제작 자율성을 명분으로 내지만 사실은 그 방송과 내부 이해관계자의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방송 지배구조 논의의 하나로 독립성 문제죠.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주제인 방송 독립성을 유지하는 재원의 독립성의 문제로서 어떤 재원, 수신료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수신료 제도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최근 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1월 11일에 김성수 위원장 제출한 통합방송법안이 있죠. 한가지 이제 OTT 규제 법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법안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신료의 공영방송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6조 5항에 보면은 국가는 그 공영방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수신료 제도라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국가 직접 지원이라는 건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신료 제도를 우리가 한 것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KBS와 EBS는 의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실 나중에 수신료 법안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방송의 독립성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방송의 그 지배구조와 재원에 관한 논의는 공영방송 독립성에서 출발한 것이고 독립성은 그 공정성 원칙, 보장의 장치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영방송이 그동안 공정성 책무를 제대로 지켜왔는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이 강제로 교체되어 공영방송 독립성이 상당히 침해되었고 정권 편에서 언론노조에서 장악된 공영방송은 정치적 편파적인 방송을 해서 정권의 방송에 대한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독립성 논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재정 문제를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정성과 독립성 논의에 의해서 가려진 부분이 방송 사업자의 측면에서의 경영 문제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방대한 규모의 어떤 공영방송이 당만의 경영으로 경쟁이 상실하게 된 것은 어떤 지위 하락의 원인으로서 어떤 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방송이 정권의 정리품으로 인식돼서 공영방송 체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방송 정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 최근 이에 대해서 방송 정책이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유지에만 지상파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공영방송의 편파적 운영과 공정성 상실이라는 현실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책무를 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정치적 사건에 있어가지고 공영방송이 정권의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비판을 선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외적인 비판도 많이 있지만 사실 내부적인 비판들도 있죠. 특히 거기 각 주에 달아났습니다만은 KBS 공영노조에서는 최근에 4차례에 걸쳐가지고 자체 KBS 뉴스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월 17일자 공영노조는 손혜원 구하게 나선 KBS 뉴스 부끄럽다라고 해서 KBS 뉴스는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1월 16일 손혜원 관련 소식을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목포 문화재거리 가보니라는 제목을 한 꼭지만 보도했고 일방적으로 손혜원을 편드는 성격의 뉴스였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월 30일자 또 KBS 공영노조의 성명서에 의하면
이때가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보도하라고 성명을 내면서 과거 KBS 뉴스를 보면은 뉴스의 기자가 출신해서 과거 정권 때 댓글 사건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구속된 드루킹들이 민주당 당원이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훨씬 폭이 넓다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드루킹 입장에 대해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을 보였다. 여론 조작의 댓글을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덮으려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월 7일자 설 연휴 기간 직후에 KBS 공영진 성명서는 설 연휴 5일 동안 KBS 뉴스에서 정권의 비리와 관련 뉴스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2월 11일자 성명서에서는 KBS 뉴스가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내용 중 특검과 관련한 부분 단 한 꼭지만을 뉴스 중반에 보도하면서 청와대 관계에 대해 발언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성명서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적인 비판이 있었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 선정 및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에서의 편파성이 논란이 된 보고서가 우리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박대출 의원님께서 왜 KBS만 얘기하냐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로서 KBS뿐만이 아니라 종편을 포함한 모든 지상파 방송에 있어가지고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편파성 부분을 분석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보고서이고 언론정보연구소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개가 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거는 종합 결론 부분을 이제 실었는데요. 그 중 하나 맨 위에 시사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결론 부분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시기 들어서 생긴 프로그램들 KBS 오늘 밤 김재동, 그 다음에 KBS 저널리즘 토크쇼, KBS 탐색, 이건 아니죠. 예. 등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향성을 보였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TV 시사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분명한 편가르 경향을 드러낸다. 그리고 KBS의 TV 시사 프로그램들은 라디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이지 않은 공론적 시사 프로그램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보고서를 인용하는 이유는 그동안 소위 학자들에 의한 방송 공정성에 관련된 보고들을 보면은 거의 공정하냐 아니냐라는 단순 설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편향성 분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 진행자, 출연자, 인터뷰, 자료 화면, 부가적 화면 등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각 주장의 강도, 의견 집중도들을 분석해서 이에 따라서 어떤 편향성을 분석한 점에서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진일보된 방법이고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공정성을 지키는 사후적 방안인 방송 심의도 최근 논란이 된 오늘 밤 김재동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심의 사안에서 보듯이 문제는 제대로 가려보지 못하고 종결된 측면이 있습니다. 방송 심의가 정치적 논리에 함몰되어서 공정성 여부를 감지 못한 채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송 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각 주에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중에는 마지막 주제인 수신료 징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공공성의 요구에서 공정성 원칙이 나오고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는 책무 수행의 요구에서 독립성이 나오는데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필요에서 이제 독자적인 재원 얘기가 나오고 그 독자적인 재원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KBS가 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신료 제도죠. 그래서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성 확보하는 취지입니다. 수신료의 성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98 헌마 70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개념을 정의를 짓기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들에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한 특별부담비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그 2006 헌바 74건에서인데 조금 길지만 그 설명을 드리면 공영방송이 국가로부터 예산의 형태로 그 운영자금을 지원받거나 재원 마련을 광고 수입에 전적으로 전한다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요원해질 것이다.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에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 재정적으로 충족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 책임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직간접적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영방송 사업의 재원 마련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료 제도라는 것은 TV 방송을 수신하는 수상기를 등록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수상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수신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수신료 결정의 어떤 내용적 및 그 절차적인 그 기준 두자는 안부터 수신료를 결정한 독립한 위원회를 두자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고 국민들이 공영방송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어떤 품질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사실 수신료제에 대한 반대론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신료 제도에 대한 그 반대론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신료 제도는 수상기를 매겨하는 제도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수상기에 의하지 않고 방송을 수행하는 다른 경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원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수상기를 매개체로 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미디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수신료 제도의 정당성 논리와 정확성에 의문이 생긴 것이 현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논의들에 따라서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거절하는 취지에 있어서의 거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어떤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성에 대한 현재 주장들의 하나의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는 결국은 방송을 선택할 권리에 의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그런 주장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그 존재 의의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데요. 공영방송이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제도적 필요성 있는 현실에서 이런 선택권 주장을 어떻게 해결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수신료에 대한 비판은 보도 내용의 불공정한 편파성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기업인 공영방송이 경영 합리화를 통한 구조 개선을 하지 않고 수신료 수입에 의존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있기도 하고 기존의 어떤 수신료 인상 시도가 세 차례가 네 차례의 시도가 거절된 것이 바로 그런 측면에 작용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회 그 분리징수 개정 법안이 나와 있어서 그걸 잠깐 평가해 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인데 강효상 의원 등의 안은 고지 방식에 있어서 통합 고지를 못하게 하고 분리 고지만 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있고요. 박대철 의원 등의 안은 고지 방식을 정하면서 수신료와 다른 징수금을 통합하여 고지를 받을 것인지 구분하여 받을 건지를 납부 대상자가 결정하더라는 안입니다. 그 두 가지 종류의 안이 있고 강효상 의원 등의 안과 유사한 안으로는 종래의 박주민 의원안, 이종배 의원안, 그다음에 오신환 의원 등의 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리고지를 한다는 취지는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물론 그 수상기를 보유하면 현 제도하에서는 수신료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과 대상임에는 변함이 없고 수상기를 매개처럼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수신료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면서 수신료 납부 여부는 수상기 보유자의 선택에 이제 맡기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결국 분리고지 방식으로의 개정은 분리통합고지 방식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수신료 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KBS 측 입장이 지난번 박주민 의원 등 법안이 나왔을 때 그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KBS 입장문이 실린 적이 있는데 전체를 보면은 분리고지가 되게 되면 수납률이 저하돼서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통합징수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KBS 보도의 어떤 편파성 문제라든가 또 방만 경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초래한 그런 그 경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징수의 효율성만을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 공영방송이 실제로 시청자 이익과 필요로 하는 그 공익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고,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에 안주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개혁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 징수의 주장은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맞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해 왔는가라는 비판과 방만한 경우에는 구조 개선을 시도하지 아니하였고, 근본적으로 뉴미디어 시대의 공영방송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공영방송 제도 자체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를 촉발하는 데 이러한 분리징수 법안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통합 징수에 의해서 KBS는 직접 국민들과 부딪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리징수 방안이 만약에 된다면 국민들과 직접 부딪혀 대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한번 국민들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들이 공영방송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민과 직접 대면하여서 들어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조 개선해야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징수 방안은 현재의 공영방송 문제의 난망함에 대해서 중간 단계에서의 그 개선을 제안한 것으로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정성 문제요. KBS 지금까지 공정성 방송, 공정성을 주축해서 방송을 했나 그런 문제입니다. 이 공정성은 차별과 디퍼런시에이션, 차별과 다양성의 문제거든요. 5천만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균형을 해야 되는데 공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정성이 아니라 편파성이 들어갔다 그런 겁니다. 편파성이 들어갔고 방만한 경영이 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수를 어떻게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느냐 하는 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문제, 그게 주요 의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토론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경은 그 전에 그 성창경 위원장님이 안 오시고 그리고 조형권 미디어 기편 나오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에서에서 어떤 점 지금 말씀하시는 저 토론이 아니라 발제에 대한 토론. 중요한 것만 안건 지금 제가 여기論문을 쓴 건 아니고 또 같이 녹여서 다시 하면 돼요. 아니 본인 의견은 가져야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노조연맹 법률지원단장이고요. 법무부인 가구 대표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토론을 좀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토론 분야는 해외 수신료 통합 부과 제도의 법적 근거와 거기에 따르는 판례의 변화라든지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좀 따지는 걸로 해서 토론을 맡았습니다. 근데 오늘 뭐 발제해 주신 분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좀 더 심화해서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 현재 KBS 수신료 통합 부과가 왜 부당한가? 근데 그동안에 그 많은 판례들은 계속되어 왔던 그 재판에 있어서 법재판소 판례들이랑 행정소송에서는 거의 다 합법이나 이제는 적법하다고 이게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가 현재까지도 가능한가? 그 뭐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이제 발제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포함해서 과거에 이와 같이 통합 징수하게 된 원인 자체가 이제는 소멸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법 개정을 통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법의 개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가능하면 소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소송 통해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제 위헌 내지는 불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수신료 통합 납부가 얼마나 특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특별부담금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특별부담금, 조세에 준하는 겁니다. 조세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특별부담금은 이익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조세와 동일합니다. 왜? 국가가 그 체납 절차에 대해서 직접 강제적으로 징수하니까. 근데 여러분, 조세는 납부 안 해보신 적 있어도 전기세 납부 안 해본 적 있습니까? 전기세가 납부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전기세는 세금도 아니고 강제징수가 아닙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서비스의 대가는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은 전기세를 내느냐?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세 끊기면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한 번 납부 안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안 낼 수도 있어도 바로 전기세 끊긴다는 생각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조세보다 더 강제 부과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조세보다 더 약한 특별부담금이 이 전기세와 서비스의 대가와 같이 부과되게 만듦으로써 실제로는 조세보다 더 강한 강제 부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정법, 행정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행정작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부당한 결부를 시키는 것. 예를 들어 허가권을 가지는 행정관청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다른 것을 할 경우에 편히 허가를 해주겠다. 즉은 행정 그 허가와 관련 다른 요건을 제시했을 때 그 부당결부 금지 원칙인데, 이것은 사실은 부당결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부당결부를 합법화시킨 겁니다. 이 성격은 법이 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행정사 원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통합 납부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합 부과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제정을 통해서 부당결부를 합법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방송법상의 재법률이 그 통합 부과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정하는 자에게 그 규정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특이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회피하는 재법의 입법을 통해서 회피하는 이 원칙을 정당했던 사유가 그 당시에 처를 부과할 때는 가능했지만 정당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당하지 않다. 저는 이제는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일단 그 수신료 강제부과 관련 원칙을 보면 방송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56조 56개 재원이라고 해서 공사의 경비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규정에 따라서 24조를 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제 선생님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이런 그 수신료 강제 부과의 성격이 특별 부담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발제를 하셨고요. 하나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왜 특별 부담금 형식으로 특별 부담금이 실제 조세와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목적과 대상, TV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등록한 자에게만 부담시키기 때문에 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체납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담금은 체납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조사하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용 부담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물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만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세 체납 절차처럼 이렇게 강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서 전기세에 실질적으로 강제
납부를 자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강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그 당시에 이런 통합법을 했던 당시에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그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한다면 이 공정하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다라는 그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과연 현재의 방송이 KBS 방송이 공정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것은 뭐 빌로드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담금 형식으로 가는 것도 깰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담금 형식이 아니라 부담금을 강제 징수하는 형식을 깰 수 있다. 즉 이런 정당성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진료 강제징수 현황에 대해서도 이미 다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다만 지난 헌법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통합부과의 공익성이 통합부과자를 어떤 이익보다 더 비교했을 때 통합부과의 공익이 크기 때문에 합헌이고 불법이 아니다 라는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제는 아까 우리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 인철 발전자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의 변화는 어떤 TV 시청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생겼고 뭐 다른 어떤 대체 수단들도 생겼고 실제로 TV 수상기가 과거에는 TV 수상기를 각 집마다 한 대씩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실제로 시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을 내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인식들이 깔려 있었지만 현재는 각 TV 수상기가 없는 것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시청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시청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시청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너무나 다양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이 시청의 수혜자인 국민들이 이제는 그 시청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환원해야 된다라는 정당성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그 통합 과정을 통해서 통합 보조를 통해서 강제하는 것이 정당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그 통합 과정 선택을 할 수 있는 국내 선택을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즉 분리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상기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부담금을 조세 체납 절차에 따라서 강제할 수 있듯이 강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그걸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 즉 TV 수상기가 아예 없거나 시청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민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청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그발로 TV만 있으면 등록만 돼 있으면 조금 납부할 수밖에 없고 그발로 없기 때문에 시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납부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TV를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TV를 돌려주고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진정으로